혹시 새끼손가락이 저리면서 손에 힘이 빠지십니까? 아니면 손이 마른 느낌이 들면서 단추 끼우기나 젓가락질 같은 세밀한 동작이 잘 안 되시나요? 그렇다면 오늘 말씀드릴 팔꿈치 터널 증후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. 많은 분들이 손이 저리다고 하면 혈액순환 문제나 손목 터널 증후군을 많이 떠올리실 텐데요. 문제는 손이나 손목이 아닌 이 팔꿈치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. 사실 저도 이 팔꿈치 터널 증후군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. 오늘은 팔꿈치에서 척골신경이 눌려서 생기는 이 질환에 대해서 수술을 피할 수 있는 정말 영업비밀 같은 좋은 방법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손 저림의 가장 흔한 두 가지 원인은 손목 터널 증후군과 팔꿈치 터널 증후군입니다. 이 두 질환은 저린 손가락이 다른데요. 주로 엄지, 검지, 중지가 저리다면 이 정중신경이 손목에서 눌려서 그런 경우가 많고요. 주로 새끼손가락 쪽이 저리다면 이 척골신경이 팔꿈치에서 눌려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. 이 새끼손가락으로 가는 척골신경은 팔꿈치 안쪽 뼈 뒤에 좁은 터널을 지나게 되는데요. 우리가 어쩌다 이 팔꿈치를 어디 딱딱한 곳에 딱 부딪혔을 때 이 새끼손가락까지 찌릿하게 되는 그 부위가 바로 팔꿈치 터널입니다. 이 부위에서 척골신경이 눌리게 되면은 새끼손가락 쪽이 저리면서 이 손의 작은 근육들이 약해져서 어떤 세밀한 동작이 잘 안 되게 되고요. 손이 찬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. 특히 팔꿈치를 이렇게 구부리게 되면 이 터널이 더 좁아지고 척골신경이 팽팽하게 당겨지게 되기 때문에 증상이 더 심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. 초기에는 주로 새끼손가락 쪽이 저리거나 시린 것 같은 증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. 하지만 질환이 진행되면 운동신경까지 문제가 되게 되는데요. 이런 현상들이 보인다면 지체 없이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. 첫 번째로 세밀한 동작이 잘 안 되는 것인데요. 이 젓가락질이 서툴러지거나 아니면 단추를 채우는 것 같은 그런 세밀한 동작들이 힘들어집니다. 두 번째로 새끼손가락이 붙지 않는 현상인데요. 이 손가락을 벌리고 오므리는 이런 근육들이 약해져서 이 새끼손가락이 이렇게 붙지가 않고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. 세 번째로 근육 위축인데요. 이 손등에 있는 뼈 사이사이의 근육 그리고 이 엄지와 검지 사이에 있는 이 근육들이 꺼져서 푹 들어가 보이게 됩니다. 자, 이런 상태는 이미 신경이 상당 부분 죽어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는 상태고요. 시기를 놓치면 수술로도 완전한 회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. 병원에 오시게 되면 진단을 위해서 근전도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. 신경 기능을 보는 이 검사는 척골신경이 팔꿈치 터널에서 눌린 것이 맞는지, 혹시 목이라든가 이 다른 곳에서 신경이 눌린 건 아닌지 보는 가장 중요한 검사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엑스레이, 초음파 검사, MRI 등을 통해서 신경이 2차적으로 눌리게 된 원인은 없는지, 신경이 터널 밖으로 빠져나오는 현상은 없는지 등등을 확인하게 됩니다. 이런 검사들과 진찰을 통해서 수술 없이 치료가 가능할지, 또 수술이 필요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, 신경을 앞으로 옮길지 말지 이런 등등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. 첫 부분에서 저 자신도 이 팔꿈치 터널 증후군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. 제가 이 질환을 가지고도 수술 없이 지내고 있는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다른 영상이나 자료에 보시면 신경 글라이딩 운동법이라든지 손가락을 벌리고 오므리는 운동, 그런 여러 가지를 보셨을 텐데요. 다 잊으시고 딱 이 3가지만 하십시오. 여러 가지 중에서 환자인 제가 효과가 있다고 체득했던 3가지고요. 수술 얘기를 듣고 오셨던 많은 제 환자분들이 수술을 피할 수 있었던 이건 정말 영업비밀 같은 방법입니다. 첫 번째는 팔꿈치가 절대 눌리지 않게 하는 겁니다. 우리가 어쩌다가 팔꿈치를 딱 부딪혔을 때 이 새끼손가락까지 찌릿해지는 이 팔꿈치 안쪽 이 부위가 책상이라든지 의자 팔걸이 같은 것에 절대 눌리지 않게 하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키보드 작업이 많은 분들은 키보드를 이렇게 자신 쪽으로 조금 당겨서 팔꿈치가 아닌 팔뚝 중간이 이 책상에 닿도록 해야 됩니다. 두 번째는 팔꿈치를 가능한 이렇게 펴고 있는 겁니다. 우리가 팔꿈치를 구부리면 팔꿈치 터널이 더 납작하게 좁아지고요.
척골신경이 팽팽하게 이렇게 당겨지게 되기 때문에 증상이 더 심해지게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전화를 오래 한다든지 아니면 턱을 개고 오래 있는다든가 아니면 팔꿈치 이렇게 오므리고 잔다든가 이런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. 특히 옷이 타이트하게 되면은 이렇게 팔꿈치를 굽힐 때 신경이 더 눌리게 되기 때문에 옷도 팔꿈치가 헐렁한 옷이 좋습니다. 세 번째는 스트레칭인데요. 골프 엘보우 때 하는 이렇게 팔꿈치를 쭉 펴고 손과 손목을 이렇게 뒤로 젖혀주는 이런 스트레칭을 하는 겁니다. 이게 효과가 있는 이유는 척골신경이 손목과 손가락을 구부리는 이 근육 속으로 들어가는 이 부분에서 잘 눌리기 때문인데요. 실제로 수술할 때 보면은 그 부위에서 신경이 눌려 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. 자, 이 스트레칭을 할 때는 한 번에 한 1분은 한다는 기분으로 오래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. 근육이 실제로 늘어나고 유연해지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자, 이 스트레칭은 특히 골프 엘보우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효과가 있고요. 저 자신도 이 손이 저린 느낌이 들 때 이 스트레칭을 하고 나면 이 손이 저리던 것이 새끼손가락 쪽이 저리던 것이 없어지고 또 손이 시리던 느낌도 바로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. 자, 오늘은 팔꿈치에서 척골신경이 눌리는 팔꿈치 터널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이 새끼손가락 쪽이 저리면서 손에 힘이 빠지신다면 팔꿈치 터널 증후군이 아닌지 병원을 한번 방문해 보시고요. 진단을 받으셨다면 제가 알려드린 이 3종 세트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. 1번, 팔꿈치가 절대 눌리지 않게. 2번, 가능한 팔을 펴고 있는다. 그리고 3번, 스트레칭. 그리고 이 세 가지를 했는데도 좋아지지 않는다면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저한테 한번 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주 심하셨던 분들도 수술 후에 저린 게 사라지고 이 꺼졌던 근육들이 살아나면서 손에 힘이 돌아왔다고 이렇게 좋아하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한번 오세요.